다시 여기 카운트 뿔뿔 하게 되면은 이 카운트 변수가 처음엔 콘스트여서 안 바뀔 테지만 이제 let으로 바꾸면은 변경 가능하니까 이 버튼을 눌렀을 때 카운트 값이 1씩 올라가서 얘가 바뀌어야 되죠. 근데 안 바뀌어요. 자, 그러면 이 카운트가 안 바뀌는 것이냐 확인해 보겠습니다. 콘솔.log로 카운트를 한번 볼게요. 자, 콘솔 창을 보세요, 여러분. 제가 이 인크리즈 버튼을 누르면은 카운트가 1 증가하면서 콘솔에 여기에 찍힐 거예요. 카운트 값이. 해볼게요. 자, 인크리즈 누르니까 1씩 증가하죠. 카운트가 1씩 증가합니다. 그죠? 요게 이제 요게 출력된 거죠. 자, 근데 여전히 여긴 0이에요. 그죠? 됐죠, 여러분? 자,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제가 이 영상 올려드린 거 보고 오셨으면은 이해가 좀 되실 수 있는데 자, 안 보셨으면 나중에 한번 보세요, 꼭. 자, 이게 왜 안 바뀔까요, 여러분? 이 0. 자, 이 리액트의 작동 원리가 그렇거든요. 자, 리액트가 작동하는 원리는요. 일단 우리 함수를 호출을 해줘요. 자, 렌더링 함수 호출은 리액트가 자동으로 해준다 그랬죠? 요거 우리 앱, 그죠? 그래서 앱 함수 호출이 됐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 스크립트를 실행을 해줍니다. 그리고 리턴 값으로 렌더링 해줘요. 자, 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주요 사항 리액트는 기본적으로 한번 렌더링 하면은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한 번만 렌더링 한다라고 표현할게요. 됐죠? 자, 중요한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앱 함수를 호출을 했어요. 그러니까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JSX를 이용해가지고 HTML을 그렸죠. 자, 그럼 리액트가 얘를 호출을 해줍니다. 호출. 자, 호출해서 렌더링 해주거든요. JSX를 렌더링 해줘요. 자, 리액트가 앱 함수를 호출을 해서 JSX를 렌더링 해준다. 그래서 우리가 이 JSX에서 카운트를 0이라고 해놨잖아요. 그죠? 다시 볼게요. 자, 여기 카운트 값이 처음에 0이죠. 그죠? 그러면은 리액트가 이 코드를 실행을 시켜주면서 아, 카운트는 0이네 라고 인지를 한 상태에서 이제 요걸 그리겠죠. 그러니까 이 카운트가 0으로 그려지겠죠. 그렇죠? 왜냐하면은 코드상에서 0으로 돼 있잖아요. 이해됐죠? 그래서 카운트가 0이니까 이 리액트 입장에서는 여기다 0을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버튼이 있죠. 이렇게 인크리즈 버튼이 있어요. 자, 이렇게 그려집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 다음에 이 버튼을 누르잖아요. 이렇게 버튼을 눌러요. 자, 그럼 버튼에 걸려져 있는 이 스크립트가 실행이 됩니다. 자, 그래서 카운트 값이 증가를 하긴 하는데 우리가 이제 얘를 눌러요. 자, 그림을 다시 봅니다. 얘를 눌러요. 자, 그러면은 어쨌든 이 인크리즈 버튼을 클릭을 하면은
이제 얘가 이 카운트가 1, 뭐 2, 3, 4 이런 식으로 증가를 할 거예요. 근데 자, 리액트는 기본적으로 한 번만 렌더링 한다라고 돼 있는데 무슨 말이에요? 이게 바뀌면은 얘가 만약 4로 바뀌었어요? 그럼 4가 여기 반영이 돼야 되죠. 그러면은 렌더링을 다시 해야만 이게 바뀌겠죠? 근데 최초의 0으로 렌더링한 이후로 리액트는 절대 다시 렌더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값이 아무리 바뀌어도 내부적으로는 바뀌는데 이 바뀐 값을 화면에 적용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콘솔 창에는 잘 반영이 되는데 이 렌더링 되는 이 화면상에서는 화면이 바뀌지 않죠. 됐죠? 그래서 리액트는 기본적으로 원칙적으로 한 번만 렌더링 하기 때문에 값이 바뀌어도 렌더링 하지 않습니다. 자, 됐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좀 지울게요. 변수의 값이 바뀌어도 리액트는 기본적으로 렌더링을 한 번만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바뀌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리액트가 기본적으로 한 번만 렌더링 하는 이유는 자, 스크립트 안에서의 데이터가 화면에 반영되어야 할 것과 되지 말아야 할 것이 혼재되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어떤 데이터가 바뀌면은 그 바뀐 데이터는 화면에 반영해야 되는 게 있을 수도 있고 스크립트 안에서 우리가 막 연산을 할 때 그냥 거쳐가는 임시로 뭔가 계산을 하는 거라서 화면에 반영이 되지 말아야 할 것도 있을 수 있죠. 그거를 리액트가 구별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그냥 보수적으로 한 번만 렌더링해서 어떤 데이터가 바뀌어도 반영해주지 않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리액트한테 알려주면 돼요. 데이터 이런 이제 생각이 들겠죠. 데이터가 여러 종류가 있는데 어떤 데이터는 바뀌면 바로 화면에 반영을 해야 된다라는 걸 리액트한테 알려줘야 되죠. 왜냐면 렌더링을 해주는 주체가 리액트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이거를 어떤 식으로 알려주냐면 상태라는 걸로 알려줘요. 상태. 영어로는 스테이트. 자, 그럼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요거 기본적으로 기본 변수는 상태 변수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냥 기본적으로 스크립트 상에서 작성하는 변수는 상태 변수가 아닙니다. 자, 그래서 리액트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 변수는 어떻게 하냐면 useState라는 함수를 써야 돼요. useState라는 리액트 제공 함수입니다. 그리고 여기 그 인자로 초기값을 넘겨주면은 이제 이 함수, 다시요. 이 count 변수는 리액트가 인식하고 관리하는 변수가 됩니다. 그리고 이 count 변수의 값은 처음에 0으로 들어가요. 됐죠? 자, 그리고 리액트가 관리하는 변수는 일반 변수가 우리가 일반 변수 이렇게 count
count는 10 이런 식으로 그죠? 그냥 대입 연산자 이용해서 대입을 하죠. 근데 리액트가 관리하는 변수는 구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 set이라는 이 변수 변경 함수를 같이 제공해요. 이 유즈 스테이트에서. 그래서 두 개를 리턴을 해주거든요. 얘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받으시면 돼요. 이렇게 받으세요. 그러면 count라는 변수가 있고 이 count 변수의 값을 바꿀 수 있는 setCount라는 함수도 같이 받을 수가 있어요. 됐죠? 위의 방식은 이제 수석 처리해서 됐죠?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여기 여러분 카운트 뿔뿔한 거 있잖아요. 이게 사실은 이제 표현을 풀자면은 요거잖아요. 요거 그죠? 자 이제 더 이상 카운트 변수 리액트 스테이트로 등록된 변수는 이렇게 대입 연산자로 바꾸는 거 아닙니다. set count라는 걸 이용해서 여기다 이렇게 넣어줘야 돼요. set count에다가 인자로 넘기면은 이 인자로 넘긴 값이 이 count에 세팅이 돼요. 자, 됐죠? 이렇게 하시면 만약에 이제 이 count의 값이 변경되는 순간 리액트가 그것을 인식하고 다시 그려줘요. 그러니까 다시 그린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이 앱 함수를 한번 다시 호출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자, 해볼게요. 이거 누르면 앱 함수 호출이 한 번 더 되고 여기가 1로 바뀌었어요. 한 번 더 눌러볼게요. 앱 함수 호출이 한 번 더 되고 2로 바뀌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 인크리즈 버튼 누를 때마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펑션이 다시 실행되는 거예요. 다시 실행되면은 얘도 다시 그려지겠죠? 그래서 카운트 값이 반영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셔야 된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리액트는 상태가 바뀌면 다시 그려주는 이 다시 그려준다라는 거를 그러니까 리액트에서는 리렌더링이라고 표현해요. 일단 여러분 요것만 이해하셔도 리액트의 30% 이상은 이해하는 겁니다. 30%에서 50%. 상태가 바뀌면 리렌더링 한다.